양도코리아 컨설팅 메뉴 중 보유, 양도, 증여, 비교세 계산 기능 입력 방법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양도소득세, 상속세, 증여세 등 기존에 있었던 기능들보다 컨설팅 기능의 경우 회원님들의 실무에 큰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기능들인데 아무래도 기존 기능들보다는 익숙하지 않다 보니 보다 자세하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유, 양도, 증여 계산 기능은 최근 납세자들이 가장 많이 물어보는 질문이 본인이 보유하고 있는 집을 계속 보유하는 것이 유리할지, 증여 혹은 부담부 증여하는 것이 유리할지, 아니면 양도하는 것이 유리할지에 대한 세액 비교라는 점에 착안하여 출시하였습니다. 먼저 오른쪽 상단의 고객 관리를 선택하여 고객의 기본 정보 및 보유 주택을 입력합니다. 고객 정보를 입력하기 전에 반드시 오른쪽 상단에 신규 등록 버튼을 먼저 누른 다음 코드 번호가 부여된 이후 고객 정보를 입력합니다. 고객 정보 입력란에서는 해당 고객명과 그 고객의 동일 세대원 정보를 입력합니다. 이처럼 고객 정보 입력과 후술할 보유자산 관리 기능은 공통으로 쓰이기 때문에 본인이 보유자산 관리를 입력하면 주소를 매번 입력할 필요 없이 컨설팅 각종 메뉴에서 사용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즉, 예를 들어 주택 임대소득세 계산 시 보유자산 관리에서 보유주택에 대한 내용을 입력하였다면 보유, 양도, 증여 계산에서 번거롭게 다시 입력할 필요 없이 바로 비교 계산이 가능하며 주택수 계산에 있어서 양도세, 종부세, 임대소득세가 조금씩 차이를 보이고 있는데 이러한 주택수 계산도 각각의 법령에 맞게 계산해 드리고 있습니다. 다음 고객 정보란으로 넘어가서 보유주택 중 임대주택으로 임대사업자를 세무서에 등록하였다면 예, 등록하지 않았다면 아니오를 선택합니다. 다음 보유자산 관리를 클릭하여 해당 창에서 동일 세대원의 보유주택을 입력합니다. 자산 구분을 클릭하여 입력하는 보유주택의 해당하는 곳에 선택을 합니다. 종부세 과세 대상은 주택과 토지입니다. 또한 현재 양도코리아 내 종부세에는 주택만 지원이 가능합니다. 이러한 이유로 구분 1에서 주택을 선택한 경우와 구분 2에서 아파트부터 재개발, 재건축, 아파트까지 선택한 경우에만 종부세가 계산이 됩니다. 다음 주소를 클릭하여 주소명을 검색합니다. 주소를 입력하면 해당 주소의 전용 면적이 자동으로 입력됩니다. 다음 공동 소유 여부를 선택합니다. 해당 주택을 단독 소유하고 있다면 단독 소유, 공동 소유하고 있다면 공동 소유를 선택한 후 공동 소유자에 대한 정보를 입력합니다. 다음 해당 주택의 취득 일자를 입력합니다. 다음 해당 주택의 거주주택 여부를 선택합니다. 임대주택을 선택할 경우 임대주택 등록 여부가 활성화됩니다. 해당 보유자산 관리는 컨설팅 기능 내에서 공통으로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해당 입력받은 내용이 보유, 양도, 증여 기능에서 입력할 경우 종부세 합산 배제 여부 판단에 영향을 주며 주택 임대소득세에서 계산할 경우 임대소득에 대한 분리과세 시 필요경비 및 등록 임대주택 중 소형주택에 대한 소득세 감면에 영향을 주게 됩니다.
임대주택을 등록한 경우 임대주택 기본정보를 입력하고 임대개시 기준시가를 조회하여 입력합니다. 먼저 임대주택 관련 기본정보 등록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합산 배제 요건은 첫째, 임대개시일 당시 기준시가가 6억 원, 수도권 밖은 3억 원 이하일 것. 두 번째, 의무 임대기간을 준수할 것. 셋째, 임대료 증액 제한을 준수할 것. 네 번째, 지자체 및 세무서에 주택 임대사업자로 등록할 것. 의무 임대기간의 기산점인 임대개시일은 지자체 임대사업자 등록일, 실제 임대개시일, 세무서 사업자 등록일 중 늦은 날이 됩니다. 따라서 임대주택 기본정보에서 임대주택 등록일과 임대개시 사업자 등록일을 입력해 주시는 경우 자동적으로 셋 중 늦은 날로 소득, 조특법상 임대개시일로 저장됩니다. 하단 임대개시 기준시가는 합산 배제 요건 중 임대개시일 당시 기준시가 요건인 6억 3억을 판단하기 위해 입력받는 화면입니다. 여기서 임대개시일은 상단의 소득, 조특법상 임대개시일을 자동으로 끌어와 해당 임대개시일 당시의 기준시가를 입력받습니다. 구분하면은 매입 임대와 건설 임대 중 해당하는 유형을 선택합니다. 건설 임대의 경우 매입 임대와 다르게 2018년 9월 14일 이후 유주택자가 조정 대상 지역에 소재한 주택에 대하여 장기 임대 주택으로 등록하고 임대료 증액 제한 등 일정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종부세 합산 배제가 가능합니다. 건설 임대의 합산 배제 요건은 전용 면적 149제곱미터 이하, 그리고 기준시가 6억 원 이하. 단 2021년 2월 17일 이후 신규 임대 등록 주택분부터는 9억 그리고 2호 이상 임대입니다. 따라서 건설 임대를 체크하는 경우 하단에 2호 이상 임대 여부 체크 화면이 생성됩니다. 종류에서는 단기 및 장기 임대주택을 선택하는 화면입니다. 임대주택 등록일을 기준으로 2020년 8월 17일 이전까지 등록분에 대해서는 단기와 장기를 선택하는 화면이 나오며 2020년 8월 18일 이후 등록분에 대해서는 민특법 개정에 따라 폐지되는 유형 4년 단기 및 아파트 장기는 선택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장기 10년 미만, 장기 10년만 선택이 가능합니다. 또한 2020년 7월 11일부터 2020년 8월 17일 사이의 기간에는 민특법상 폐지되는 유형의 신규 등록 및 단기에서 장기로의 전환은 가능하나 종부세 합산 배제 등 국세의 임대주택 세제 혜택은 배제됩니다. 상단의 임대주택 등록 여부에서 등록함을 체크 시 등록 유지, 자동 말소, 자진 말소를 선택하는 화면이 나오며 등록 유지를 제외한 자동 말소와 자진 말소를 선택하는 경우 말소일을 입력할 수 있게 됩니다. 주의할 것은 7월 10일 부동산 대책으로 폐지되는 유형인 단기 임대주택 및 아파트 장기 임대주택에 대해서만 자진말소 및 자동말소의 대상이 된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자산 구분에서 아파트 외의 유형을 체크한 경우에는
자진말소 및 자동말소를 체크하지 않도록 주의하시길 바랍니다. (2020년 8월 18일) 이후에 폐지되는 유형에 대해서는 자진말소 혹은 자동말소 대상이 되며, 먼저 자진말소일 혹은 자동말소일 현재 의무 임대기간 요건을 외의 나머지 요건을 충족한다면 이미 경감받은 세액은 추징되지 않습니다. 특히 종부세는 민특법상 의무 임대기간의 2분의 1 이상을 임대하지 않은 상태에서 자진말소 하더라도 기경감받은 세액이 추징되지 않습니다. 해당 임대주택이 자진말소 혹은 자직말소가 되면 재등록하지 않은 이상 종부세 합산 배제를 적용받을 수 없습니다. 예를 들어 자진말소를 선택한 후 말소일에 2021년 6월 1일 이전 날짜를 입력 시 2021년 6월 1일 이전 자진말소, 자동말소 경우로 합산 배제 대상이 아님이라는 문구가 나오게 됩니다. 또한 2020년 7월 11일부터 2020년 8월 17일 단기 임대주택을 장기 임대주택으로 변경 신고하거나 아파트를 장기 임대주택으로 등록 신청한 경우에는 합산 배제를 적용받을 수 없습니다. 다음, 임대료 등록 버튼을 눌러 임대료를 입력하면 세제 혜택을 받기 위한 임대료 상한 5% 준수 여부를 계산할 수 있습니다. 임대료 상한 5%의 경우 2019년 2월 12일 시행령 개정으로 소득세법상 장기 임대주택에도 임대료 증액 제한 요건을 추가하면서 주택 임대와 관련한 세법상 혜택 규정 모두 5% 증액 제한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이는 2019년 2월 12일 이후 주택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거나 기존 계약을 갱신한 분부터 적용합니다. 임대기간이나 임대료 등 임대차 계약과 관련된 내용을 모두 기입한 후 임대료 증액 제한의 적용 기준일을 선택해 줍니다. 해당 적용 기준일에 대한 내용은 하단에 있는 임대료 상한 5% 적용 기준일을 선택하시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선택 이후 다음 버튼을 누르시면 준수 혹은 위반 여부에 대한 내용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국세의 경우 임대료 증액 제한에 대하여 2019년 2월 12일 이후 주택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거나 기존 계약을 갱신하는 분부터 적용하므로 민특법과의 적용 시기 차이가 있습니다. 양도코리아는 보수적으로 민특법과 동일하게 임대료 증액 제한 준수 혹은 위반 여부를 계산해 드리고 있으니 최종적으로 판단하시어 상단의 준수 혹은 위반 여부를 선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객관리 입력이 끝났다면 저장 그리고 닫기를 누른 후 고객 선택을 클릭하여 입력한 고객을 클릭하고 확인 버튼을 클릭합니다. 다음은 보유 양도 증여 계산을 클릭합니다. 기준일자를 입력하고 주택 선택 및 관리를 클릭하여 입력한 주택을 불러옵니다. 만약 잠재적으로 발생할 상속세 계산까지 포함하여 계산하고 싶으신 분은 오른쪽 상단의 상속세 계산 포함을 누르시는 경우 부동산 순자산가액을 입력하는 추가 화면이 생성됩니다. 보유 양도 증여의 경우만 비교하실 분들은 상속세 계산 포함 여부를 체크하지 않으시면 됩니다. 연도별 예산 기준시가 수정을 눌러 전년도 기준시가와 변동률이 적용된 미래 기준시가를 확인합니다.
주택을 기준으로 예를 들어 설명을 드린다면 2020년 기준시가와 2021년 기준시가는 실제로 고시되었기 때문에 두 년도의 변동률은 실제 변동률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2022년부터의 변동률은 2020년과 2021년의 변동률이 미래에도 동일하다는 가정하에 계산되어지는 예상 변동률입니다. 또한 2022년부터 기준시가를 직접 입력하여 변동률을 수정할 수 있으며 직접 예상 변동률을 예측하여 오른쪽 예상 변동률 일괄 반영 기능을 통하여 적용할 수도 있습니다. 조정 대상 지역 정보는 종부세와 관련하여 선택하는 화면입니다. 조정 대상 지역 선택 여부에 따라 중과세율 적용 및 세부담 상한에 영향을 미치며 과세 기준일인 6월 1일 현재 보유 주택이 조정 대상 지역에 소재하는 경우에는 조정 지역으로, 아닌 경우에는 비조정 지역으로 체크하시면 됩니다. 합산 배제 임대주택 여부와 재산 감면 여부를 선택합니다. 그중 합산 배제 임대주택의 경우 보유자산 관리에서 입력한 정보를 바탕으로 하여 요건 충족 혹은 요건 불충족 여부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제시해드리고 있습니다. 다만 18년 9월 14일 이후 유주택자가 조정 대상 지역에 소재한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 합산 배제할 수 없는데, 이는 프로그램에서 자동으로 체크해드리지 않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에 대한 부분까지 판단하신 후 모든 요건을 충족하신 경우 상단에 합산 배제 임대주택을 체크하시면 되고, 충족하지 못한 경우에는 합산 배제 임대주택 아님을 선택해 주시면 됩니다. 다음 양도, 증여 등 선택으로 넘어갑니다. 먼저 종부세법상 1세대 1주택자인 경우에는 고령자 세액공제와 장기보유자 세액공제를 적용받기 위하여 소유자 연령과 보유기간 입력받는 화면이 생성됩니다. 만약 1세대 1주택자가 아닌 경우에는 해당 화면은 생성되지 않습니다. 다음 해당 주택의 양도, 증여, 보유 여부를 선택합니다. 양도를 선택한 경우 양도 화면이 활성화됩니다. 증여를 선택한 경우 부담부 증여와 증여 화면이 활성화됩니다. 보유의 경우에는 양도 혹은 증여 후 해당 주택에 대한 변경 후 소유 지분을 입력해 주시면 됩니다. 예를 들어 50%를 증여한 경우에는 1분의 1에서 2분의 1, 100% 증여한 경우에는 1분의 1에서 0분의 0, 이런 식으로 입력하여 주시면 됩니다. 양도와 증여의 경우에는 기존 양도코리아 내 양도세 및 증여세에서 먼저 계산한 후 해당 계산값을 불러올 수 있습니다. 입력이 끝났다면 as is, 보유세 등으로 넘어갑니다. 보유세는 앞 단계에서 선택한 양도, 증여 여부를 고려하지 않고 현재 소유하고 있는 자를 기준으로 계산합니다. 예상 기준시가를 이용하여 2025년까지 보유세를 계산해 볼 수 있습니다. 또한 종부세 및 재산세 계산 내역을 통하여 계산 근거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다음은 예상 세액으로 넘어갑니다. 예상 세액은 양도 또는 증여 여부를 선택한 이후의 상황을 고려하여 계산합니다. 취득세를 포함한 증여세 계산 내역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다만 취득세의 경우 동일 세대원에게 증여 시의 취득세만 지원해 드리고 있습니다. 다음 보고서에서 앞의 내용을 보고서 형태로 출력하실 수 있습니다.